요것도 보시면 이제 심장, 이제 요새는 이제 예전 같으면 무조건 이제 가슴을 열어서 이제 봐야지만 알 수가 있었지만 지금은 이제 검사, 테이블에 누워만 계셔서 검사를 받으면 심장의 크기가 어떤지, 뭐 심근경색이 있었다면 어느 위치에 있는지, 잘 뛰는지, 혈전이 있는지, 판막 기능이 어떤지 그런 걸 아주 다 자세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단점은 이제 그 보험이 잘 적용 안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고가라는 것이 이제 단점입니다. 이제 그러면 이제 부정맥이 있는 경우 이제 어떻게 치료할 것이냐, 이제 생활 습관 개선이 이제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약주, 술 좋아하시고 술 드시고 나서 이제 부정맥이 발생한다. 그런 분들은 아무리 좋은 약을 드셔도 이제 술을 끊지 않으시면은 조절이 안 됩니다. 그래서 무조건 이제 술 드시고 나서 어떤 나쁜 현상이 나타난다. 그러면 무조건 술을 끊으셔야 되고, 이 심장 자체는 괜찮은데 부정맥이 생기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갑상선 기능 항진증이 있다. 그러면 이제 내분비내과 갑상선 전문 선생님한테 가서 치료를 또 받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고혈압으로 치료받으시는 분들이 부정맥이 잘 생깁니다. 그러면 이제 고혈압도 열심히 치료를 받아야지 부정맥 치료도 잘 되고요. 협심증이 있다, 심근경색이 있다. 그러면 그거의 병이 더 악화되지 않게 진행을 예방해주는 좋은 약들이 많거든요. 그런 약들을 이제 아주 열심히 이제 복용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래도 이제 부정맥이 잘 조절이 안 된다. 그러면 이제 약물 치료도 해볼 수 있고 시술도 해볼 수 있고 아주 심한 경우는 이제 수술까지 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이제 한두 번쯤은 이제 다 심장이 이제 두근거린다, 내 심장이 이상하게 뛰는 것 같다라고 해서 이제 저희 병원에 이제 오시는 경우가 있는데, 지금 이렇게 누가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있는 거를 듣고 계시거나 재밌는 TV 프로그램을 보시거나 아니면 음악을 듣고 계시거나 그럴 때는 이제 아마도 대부분의 경우 아니면 소설을 읽고 계시거나 신문 보시거나 하면은 자기 심장이 어떻게 뛰고 있는지 전혀 느끼지를 못해요. 그게 정상인 것입니다. 심장이 자기가 몇 번 뛰고 있는지 느끼지 않는 게 이제 정상인데, 심장이 뛰는 것을 이제 비정상적으로 이제 느끼고 있는 게 이제 두근거리는 것이고, 이제 두근거린다는 것을 초래하는 것은 그래서 이제 저희 심장내과로 오시게 되는데, 심장병 때문에 두근거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판막 질환이 있는 경우도 있고, 부정맥, 빈맥, 심장이 빨리 뛰는 경우, 아니면 기회수축이라고 심장이 아주 불규칙하게 뛰는 경우, 다 이제 심장이 두근거릴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 말고도 심장병이 없는 경우에도 이제 심장이 두근거리는 것을 느낄 수도 있어요. 그래서 빈혈이 있어서 그럴 수 있고, 갑상선 질환이 있는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불안증 있는 경우, 젊으신 분들 중에는 공황장애가 있어서 정신과적 질환이 있어서 이제 심장이 아주 두근거린다라고 이제 느끼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근데 또 흔히 이제는 이제 각각의 이제 부정맥에 대해서 조금씩 이제 말씀드릴 건데요. 이제 기회수축이라고 있습니다. 이제 정상 심장은 이제 여기 작은 파형이 하나 보이죠. 그리고 큰 파형이 하나 보이고, 요게 이제 심방이 뛰는 거고, 요 큰 파가 이제 심실이 뛰는 겁니다. 그래서 요런 패턴이 계속 반복되죠. 작은 거, 큰 거, 작은 거, 큰 거, 작은 거, 큰 거, 작은 거, 큰 거, 작은 거, 큰 거. 요런 패턴으로 똑같이 나오고 있으면 요건 정상입니다. 근데 여기 보시면 작은 거, 큰 거, 갑자기 큰 게 하나 보이고, 또 작은 거, 큰 거, 정상 모양으로 보이다가 또 이상한 그래프 모양이 보이지 않습니까? 정상적으로 자기가 나와야 될 시점보다 조금 더 빨리 뛰었다고 해서 이제 기회수축이라고 하는 것이고, 이때 심실기회수축이라는 이제 병이 또 있습니다. 이런 기회수축이라는 게 있으면은 이 맥박을 딱 잡고 있으면 건너뛴다고, 심장 박동수가 맥이 하나 건너뛴다고 느끼실 수가 있고, 이런 게 건너뛸 때마다 뭐 가슴이 울컥거린다고 표현하시는 분도 있고, 불편하고 이상하게 아프다라고, 아니면 또 기침하는 경우, 그런 게 생길 때 어지럽다, 아니면 머리가 아프다, 여러 가지 이제 다양한 이제 이 증상, 여러 가지 증상으로 이제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요런 게 있는 분들이 갑자기 다행인 것은 이런 병으로 인해서 갑자기 돌아가시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거의. 그렇기 때문에 많이 힘들지만은 다행인 것은 이제 돌아가시지는 않는다는 게 이제 다행인 거고요. 그래서 이게 여러 가지 심장병이 있는 경우에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심장병이 있는지 없는지 정확하게 알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이제 검사가 필요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간헐적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증상이 나타났을 때 아주 심할 때 심한 날은 아주 심하고 증상이 없는 날은 아주 컨디션이 좋고 이렇게 반복되기 때문에 증상이 심할 때만 필요할 때만 이제 약을 드시면 됩니다. 그리고 요게 나타나는 게 몸이 컨디션이 아주 나쁠 때 과로하셨을 때 필요하거나 이제 스트레스 받으셨을 때 잘 생기기 때문에 이제 그런 거를 조금 피하시는 게 이제 도움이 될 수가 있고 아주 드물게 이제 시술 같은 걸 해야 될 수도 있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 중에는 이런 병이 없을 것 같은데요. 발작성 심실상성 빈맥 이런 이상한 병이 있습니다. 병명 중에서 굉장히 긴 병인데요. 이 심장이 아주 빠르게 뛰는 거예요. 벼랑간 아주 빠르게 뛴다고 하시고 이제 뛰지도 않는데 뜀박질하는 것처럼 느껴지십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제 뭐 젊은 여성분들한테도 많고 이제 또 나이 드신 할머니 연배에서도 잘 생기는 병인데 이 물건 주우려고 이제 하거나 숙였을 때나 아니 운동할 때 피곤하면 잘 생긴다고 합니다. 그리고 어떤 분들은 이제 심장이 아주 빨리 뛰는데 그때 이제 목이 벌렁벌렁 한다라고 이제 느끼시는 분도 있어요. 그리고 심장이 너무 빨리 뛰니까 옷이 더석더석 한다고 하시는 경우도 있고 내 심장이 뛰는 것 좀 봐라라고 해서 이제 누가 보면 진짜로 이제 빨리 뛰는 게 누가 봐도 보일 정도로 뛰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제 몇 분 가는 경우도 있고 몇 시간 갈 수도 있고 아까 제가 정상적으로 이제 심장 박동수가 한 100번 정도 된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150번, 200번 이렇게 2배 이상 빨리 뛰는 경우도 있고 젊은 여성들한테 많은데 공황장애, 정신과 병으로 오진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고생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이게 생기는 것은 이 심방하고 심실하고 그 중간에 이제 방실결절이라고 전기가 이게 심방하고 심실의 전기가 지나가는 걸 이어주는 곳이 있어요. 그곳에 이제 정상적으로는 전기가 지나가는 길이 딱 하나만 있어야 되는데 쓸데없이 하나가 더 생겨서 그래서 전기가 이제 뱅글뱅글 빨리 돌면서 이제 이 심장이 비정상적으로 빨리 뛰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정상적인 전기줄 자체를 이제 없애주는 치료가 이제 필요할 수도 있고요. 또 방실회귀빈맥이라고 방실결절은 전기줄이 하나인데 이 심방하고 심실하고 연결시켜주는 이제 비정상적인 전기줄이 태어날 때부터 있어서 전기가 이렇게 크게 뱅글뱅글 도는 현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여기 계신 나이 드신 그 어르신들께도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병을 진단하기 위해서는 이제 가슴이 심장이 아주 빨리 뛴다고 오시는데 여러 번 검사해도 확인이 안 되는 분들이 있는데 정말로 이제 두근거리는 증상이 이제 부정맥 때문에 발생한 건지를 이제 확인을 해야 되고 그래서 가슴이 이제 두근거렸을 때 심전도 검사를 이제 받는 것이 꼭 필요합니다. 그리고 어떤 분들은 이제 나는 심장이 많이 뛴다, 계속 뛴다고 해서 이제 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았는데 검사 받을 때마다 계속 반복적으로 이제 정상 부정맥이 없습니다. 응급실에도 갔는데 없습니다. 그럼 나는 빨리 뛰어요. 그러면 이제 그럴 때는 이제 입원해서 부정맥이 정말로 유발되는지 알아보는 검사를 받아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검사를 해서 아까 말씀드린 그런 두 가지 병이 이제 정말로 나온다. 그러면 이제 그런 병을 없애주는 시술을 받거나 약을 드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제 도자절제술이라는 게 있는데 이거는 치료용 카테터가 심장 안으로 들어가서 여기서 이제 고주파 에너지라는 거를 줍니다. 그러면 이제 심장 근육이 뜨거워지면서 부정맥 생기는 부위가 이제 파괴돼서 이제 낫게 되는 나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요거는 이제 어린애 심장인데요. 요 어린 아이가 이제 어떤 그 심장에 빨리 뛰는 이상 소견이 심전도에서 나타났어요. 그래서 그 부위를 찾아서 이제 치료를 했더니 치료하자마자 뭐 십몇 년 갖고 있었던 이상 소견이 이제 바로 1초 만에 정상으로
이제 바뀌는 것을 이제 볼 수가 있고, 이런 병은 이제 거의 완치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재발을 뭐 할 수도 있지만 대부분 이제 완치돼서 그 다음부터는 이제 평생 약 안 드시고 이제 잘 살 수 있는 게 되고요. 여기 계신 어르신들 중에 이제 심방세동이라는 병이 있는 분들도 많을 건데요. 정상적으로 심장이 이제 규칙적으로 잘 뛰고 있어야 되는데 여기 아니고 심방 자체가 이제 비정상적으로 뛰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심방이 뛰는 게 이렇게 작게 하나씩 보이는데 거기 없이 그냥 아주 빠르게 지멋대로 이제 뛰고 있고, 심실도 규칙적으로 잘 뛰고 있어야 되는데 아주 불규칙적으로 지 마음대로 뛰고 있는 상태가 되면 이제 심방세동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심방세동이라고 이제 진단을 받으면 이제 의사들이 왜 약을 드시라, 뭐 뭘 해보자, 막 이렇게 검사를 또 해보자, 이제 여러 가지 말씀을 드리는데, 그 이유는 이제 이 병이 있으면 없는 친구들보다 이제 빨리 돌아가실 확률이 좀 높습니다. 그리고 또 문제는 이제 뇌졸중, 중풍이 생길 확률도 굉장히 높고요. 그리고 한 번 생기면 아주 심하게 생겨요. 한 번 생기면 그냥 뭐 거의 반신마비가 된다. 그 정도로 심하게 이제 생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심방세동이 이제 전혀 불편한 거 없는, 증상이 전혀 없는 경우도 있는데, 또 가슴이 벌렁벌렁 하는 게 생길 수도 있고, 또 숨이 차다고 하시는 분들, 또 가슴 아픈 분들, 그 다음에 갑자기 또 픽 쓰러지는 분들, 여러 가지 힘든 증상이 생길 수 있어요. 그리고 심장 펌프 기능이 나빠질 수도 있고, 또 약을 쓰게 되면 또 약 때문에 또 그거로 인해서 또 여러 가지 부작용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심방세동은 이 심장 자체에 병이 있어서 생기는 경우도 있는데, 이제 술 때문에 잘 생기거든요. 그래서 이제 술은 가능하면 안 드시는 게 좋습니다. 심방세동이 있는 환자라면. 그리고 이게 이 뇌졸중 같은 게 잘 생길 수 있으니까 이 환자별로 맞춰서 이제 위험도가 높다고 생각되면 적절한 이제 혈전, 뇌졸중 예방하는 약제를 이제 드셔야 되고, 심장 박동수를 조절하는 약, 심장 리듬이 규칙적으로 잘 뛰게 하는 약, 이런 걸 드시는 게 이제 필요합니다. 요게 이제 심방을 이제 CT로 찍어 본 건데요. 이제 좌심방이 있고, 폐에서 이제 심장 쪽으로 들어오는 이제 폐정맥이라는 게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면 심방이 생기면 심방도 이게 규칙적으로 이렇게 심실이 이렇게 크게 이렇게 수축하고 있다면 심방을 이렇게 작게 이렇게 수축을 하고 있어야 되는데, 여기 수축을 하진 않아요. 이 넓은 데가 전체가 다. 그러면 여기 부위, 요 파란색으로 색칠된 부위에서 특히 이제 꽃갈콘처럼 되어 있는데 그 안이 이제 가만히 있기 때문에 피가 이제 원활하게 순환을 안 해요. 그래서 요 안에서 이제 혈전이 잘 생기게 되고, 이 혈전이 이제 그 안에만 있으면 문제가 없는데 심장이 펌프질 하면서 뇌 쪽으로 가게 되면 뇌졸중이 생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쪽이 심방이고 심실인데, 꽃갈콘처럼 생긴 좌심방 2라는 곳에서 혈전이 생기면 이게 이쪽으로 뚝 떨어져 나와서 이제 머리로 가게 되면은 뇌졸중이 이제 되는 것입니다. 항혈전제라는 것을 이제 환자분들에 맞춰서 이제 선택을 하게 되고, 색전증이 얼마나 이제 위험한가, 잘 생길 수 있는 상태이신가를 저희가 평가를 해서 이제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와파린이라는 약이라는 쓰게 되거나 새로 나온 경구 항응고제를 이제 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이 질병 있는지, 흔한 고혈압, 당뇨병 있는지도 알아야 되고요. 그다음에 여성분들이 조금 더 위험한 걸로 돼 있고, 나이가 많으면 많을수록 이제 위험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게 이제 뭐 70세하고 이제 75세도 다르고 60세가 또 다르고 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한 2점 점수를 계산해 봐서 2점이다라고 하면은 이제 경구항응고제를 이제 드셔야 된다고 이제 보실 수가 있고, 이제 와파린이라는 약은 이제 제가 이제 피를 묽게 한다, 혈전이 덜 생기게 하는 약이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고, 이제 피를 맑게 하는 그런 약은 아닙니다. 그래서 뇌졸중의 위험도를 줄이는 아주 가장 확실한 약이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고요. 그렇지만은 이게 개인별로 이제
어떤 사람은 2알 먹고 어떤 사람은 1알 먹고 다 다르기 때문에 필요한 양이 다릅니다. 그리고 체중에 따라서도 다르고 그렇기 때문에 그 환자한테 필요한 양을 이제 알기 위해서는 이제 피 검사를 매달 해가지고 그 수치에 맞춰서 이제 약을 이제 조절을 받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어떤 식사를 했느냐에 따라서도 다르고 어떤 약을 먹었느냐, 어르신들 몸 상태가 어떻냐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그거에 맞춰서 이제 약을 조절을 해야 됩니다. 정상적으로 이제 지혈, 그 혈전이 생기는 걸 막기 때문에 또 꼭 필요하게 지혈이 돼야 될 상황에서 지혈이 안 돼. 피가 멈추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출혈이 될 수 있는 이제 문제점이 있고요. 여기, 판막 질환이 있는 경우도 있는데, 뭐 승모판 협착증이라는 병이 있거나, 인공 판막, 기계 판막을 넣으셨던 분들, 이 심장 자체가 비정상적으로 아주 심하게 두꺼워진 그런 병도 있거든요. 그런 병이 있으면 다른 약은 절대로 안 되고 이제 이런 와파린이라는 약을 반드시 이제 복용을 하셔야 됩니다. 와파린이라는 약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뭐 매번 피 검사를 해서 약 용량을 이제 올 때마다 이제 조절을 해야 된다고 이제 말씀드려야 되는데 그런 게 필요 없는 게 이제 신약입니다. 근데 요거는 이제 와파린만큼 아주 효과적인 것으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와파린 드시다 보면 이제 뇌출혈도 간혹 생길 수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아주 약도 잘 드셨고, 약도 과하지 않았고, 그런데도 생길 수가 있다고 되어 있어요. 근데 그런 그 출혈성 뇌출혈이 생기는 거를 이제 예방할 수가 있고, 어떤 약들은 뭐 와파린과 비교했을 때 사망률도 줄이고 출혈도 덜 생긴다. 라고 이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장점은 이제 피 검사 안 해도 되는 거, 그 다음에 용량 조절도 필요 없고, 식사도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게 장점인데, 단점은 이제 콩팥 기능이 정상이어야지 이제 복용을 할 수가 있고, 요것도 약을 이제 한번 빼먹었다고 해서 아침, 저녁으로 드셔야 되는데, 아침 거 안 먹었으니까 저녁에 한꺼번에 2알 먹어야지. 뭐 이틀 안 먹었으니까 4알 먹을 거 한꺼번에 먹어야지. 그러면 이제 큰일 납니다. 그러니까 이 효과가 짧기 때문에 그 정해진 시간에 정확하게 이제 잘 드시는 게 제일 중요하고, 문제는 이게 이제 보험이 잘 적응이 안 돼요. 그래서 이제 약값이 비싸다는 게 이제 단점입니다. 그리고 여러 약제를 써서 심장 박동이 빨리 뛰는 분들은 이제 심장 박동수가 정상 뭐 80, 90 이렇게 뛰게끔 이제 약을 처방을 받으셔야 되고, 심장이 간헐적으로 이제 뭐 심방세동이 생겼다 없어졌다 이렇게 반복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 분들은 이제 뭐 덜 생기게끔 아주 순한 약부터 이제 단계적으로 써보고, 조절이 안 된다면 좀 부작용이 생길 수 있더라도 좀 센 약을 써볼 수도 있습니다. 근데 한번 약 복용하고 나서 이제 다시 오셔서 이제 고혈압이 없는데 왜 고혈압약을 처방해 주셨냐라고 이제 물어보시는 경우도 있는데, 이제 항부정맥제 약제 중에서 어떤 약제들은 이 고혈압이나 협심증 치료로도 사용될 수 있는 것을 부정맥에 치료를 합니다. 그렇지만 이 약 설명서에, 복약 설명서에 이제 이게 항고혈압제라고만 딱 표현되어 있으니까 이제 의사가 이제 고혈압이 없는데 쓸데없이 약을 처방한다라고 이제 오해를 하실 수도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심방세동도 이제 약으로 조절이 안 되면 이 도자절제술이라는 걸 이제 시행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심방세동이 이제 전체 심장 자체가 다 심방 자체가 이제 병이 있는 게 아니고, 요 심방세동을 유발시키는 신호가, 비정상적인 신호가 나오는 곳이 있어요. 그래서 이 신호가 폐정맥 쪽에서 나오기 때문에 그 신호만 안 나오게 지져주면은 심방세동도 잘 조절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CT 사진인데, 요게 오른쪽 심방, 요게 왼쪽 심방인데, 이제 사타구니 혈관 통해서 이제 심방으로 들어가서 여기를 이제 특수 바늘로 뚫고 넘어가서 아까 보여드렸던 카테타라는 걸로 부정맥 생기는 부위 곳곳을 찾아서 에너지를 주면은 이게 치료가 잘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그림인데, 뒤에서 본 건데, 폐정맥이 이제 사람마다 이제 개수는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4개가 있거든요. 4군데 전체를 다 이제
특수 촬영을 해서 이렇게 에너지를 줘서 다 이제 안전하게 이제 치료를 해드릴 수가 있습니다. 나는 그러면 이제 부정맥 환자인데 부정맥 치료하는데 좋은 음식이 뭐가 있느냐라고 이제 굉장히 이제 많이 물어보시는데 제가 아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별히 좋은 음식은 없기 때문에 특정 음식을 더 드실 필요는 없습니다. 어떤 음식을 하나 먹는다고 해서 병이 낫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제 골고루 잘 드시는 게 좋고, 뭐 약간 싱겁게 드시고 아주 탄 음식 빼고 너무 심하게 이제 뭐 기름지거나 자극적인 음식은 안 드시는 게 제일 좋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요새는 이제 커피를 좋아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부정맥 있으면 나는 커피 마시면 안 되느냐 굉장히 질문들을 많이 하시거든요. 근데 커피 마신다고 심장병이 더 많이 생기는 것도 아니에요. 오히려 조금 줄 수도 있다고 되어 있거든요. 여기서 뭐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 하루에 커피 5잔 이상 이렇게 드시는 분들은 없지 않습니까? 보통 아침에 한 잔, 점심에 한 잔, 어쩌다가 하루에 3잔 드시는 게 보통이기 때문에 그 정도는 거의 문제 없다. 그냥 마음 편안하게 그냥 드시면 됩니다. 그리고 커피 많이 드시는 사람들이 더 빨리 죽는다. 이런 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마음 놓고 그냥 드시면 되고, 단 이제 병원 다니실 때 어떤 특수한 검사를 할 때는 이제 커피를 드시면 안 된다고 말씀드릴 때가 있어요. 그러면 그때는 이제 잠깐 검사 받는 동안만 이제 안 드시면 됩니다. 근데 커피를 꼭 안 드셔야 되는 분들, 카페인 음료, 커피나 카페인 음료, 과자를, 이제 초콜릿도 마찬가지예요. 그거를 드시고 나서 두근거린다든지 부정맥이 꼭 생긴다. 그러면 이제 이 커피를 가능하면 안 드시는 게 좋고, 정말로 커피를 좋아하신다면 카페인이 없는 커피를 드셔야 됩니다. 그러면 여기 또 반수는 이제 남성분들인데, 술 먹으면 안 되냐? 술 먹으면 더 오래 산다는 얘기도 있고, 와인 먹으면 좋다는데 나 술 마시면 안 되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우선 이제 과음, 전 세계적으로 이제 과음이라고 한 거는 이제 기준이 어떻게 되냐, 요걸 이제 아셔야 됩니다. 할아버지들은 하루에 술을 5잔, 작은 잔이든 큰 잔이든, 그러니까 맥주잔에 소주를 한 잔 해가지고 마시는 거 말고요. 소주는 소주잔, 맥주는 맥주잔으로 해가지고 5잔, 하루에 5잔 이상 드시면 그거는 과음입니다. 일주일에 그러니까 이걸 3번 드신 거죠. 15잔 이상 드시면 이제 과음이라고 할 수가 있고, 여성분들은 이제 몸이 작으니까 그거보다 적게 술 4잔 이상을 드시면 이제 과음인 거예요. 근데 과음은 모든 사람이 이제 다 피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뭐 술 한 잔에, 뭐 맥주 한 잔에 소주 뭐 한 잔 섞어가지고 이제 소맥으로 한 잔 드시면 그게 한 잔이 아니죠. 2잔이죠. 그거는 그렇게 계산하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모든 부정맥 환자는 이제 과음을 이제 무조건 피해야 돼요. 과음은 무조건 이제 병이 생기고 사회적으로 어떤 문제, 건강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과음을 피하셔야 되고, 특히나 이제 음주하고 나서 부정맥이 발생하시는 분들은 이제 절대로 이제 금주를 하셔야 됩니다. 다른 약보다 제일 좋은 게 이제 술을 끊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심방세동이라는 병이 있어서 뭐 항혈전제를 드신다. 그런 분들도 이제 반드시 이제 술을 끊는 게 필요하고, 정말로 드신다면은 뭐 하루에 1~2잔 정도, 일주일에 1번, 그 정도 이제 그냥 기분 내실 정도로만 하고 그냥 넘어가셔야지, 한 번 들어가면 이제 계속 쌓이기 때문에 가능하면 술을 이제 피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뒤에 내용이 있기는 한데 시간이 됐는데, 잠깐만, 진행자 선생님 어디 가시지? 네? 계속 하라고요? 아마 중요한 내용은 다 이제 설명드린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른 종류의 이제 그만할까요? 그러면 서맥이라는 게 있는데, 이제 서맥은 이제 맥박수가 이제 60번 미만으로 뛰는 거를 이제 서맥이라고 이제 하고, 이제 서맥 느리게 뛰는 원인은 가장 흔한 게 이제 나이 드시는 겁니다. 이건 어쩔 수가 없는 현상이고요. 이제 고혈압 약제, 협심증 약제, 이런 약제 때문에 이제 서맥이 생기는 경우도 있고, 뭐 기타 질병으로 생기는 경우도 있고,
심장 박동수가 느려져서 어지럽거나 기절하거나 숨이 차거나 뭐 심장 마비가 생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제 뭐 동기능 부전이라고 이제 부르는 병도 있는데요. 이거는 심방하고 우심방, 좌심방에 있으면 우심방에 동결절이라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1분에 60번, 100번 뛰게 해준다는 그 부위가 있는데, 요 부위가 이제 노화가 돼서 신호가 잘 안 나오는 겁니다. 뭐 50번 나왔다가 30번 나왔다가 5초 동안 스톱했다가 이런 식으로 되는 것이고, 계속 느린 경우도 있고, 어쩌다가 평상시엔 계속 괜찮다가 뭐 피곤한 날만 갑자기 이제 몇 번씩 느려지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 또 느린 경우 병이 있는데 또 빠르게 뛰는 경우도 이제 같이 동반될 수가 있고요. 방실 차단이라는 병은 이 동결절이라는 데서는 전기 신호가 잘 나와요. 그러니까 뭐 60번 뛰건 70번 뛰건 100번 뛰건 아주 규칙적으로 잘 나오는데, 요 전기 신호가 이제 방실 결절 타고 넘어가야 되는데, 여기가 병이 생겨가지고 전기 신호가 이제 넘어가지를 못하는 상태입니다. 완전 방실 차단이라는 게 돼서 전기가 완전히 내려가지 못해서 1분에 뭐 심장 박동수가 20번, 30번 돼서 쓰러지기 일보 직전까지 되는 경우도 있고, 이런 분들은 심박동기라는 기계를 수술을 받으셔야 돼요. 그래서 가슴 살 밑에 동그란 기계를 넣고 혈관통에서 이제 전기선을 이제 심방에 하나, 심실에 하나 이렇게 넣어드리면 이 기계가 환자분들의 심장 자체가 정상적으로 이제 잘 뛰고 있는지를 확인을 해서 잘 안 뛰면 잘 뛰게끔 정상 박동수로 뛰게끔 이제 해주는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영구형 심박동기라고 해서 평생 가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한 10년 정도 쓰면 이제 배터리가 소진되기 때문에 그때 되면 또 기계를 이제 교체를 해드려야 됩니다. 또 아까는 뭐 심방세동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 심방 말고 심실에서도 심장이 이제 빨리 뛰는 일들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원인으로 생길 수가 있고, 이 병 또한 이제 원인 질병을 잘 치료를 받고 약을 드시고 또 시술을 받거나 또 기계를 넣는 시술을 이제 받을 수도 있습니다. 심장병으로 이제 치료를 받고 있는 분들은 내가 또 이제 심장마비로 갑자기 이제 모든 걸 다 정리를 안 해놨는데 애들도 어린데 이 심장마비가 생기면 어떻게 할까 이제 걱정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특히 이제 심장 펌프 기능이 심하게 떨어져 있고 호흡곤란 증상, 이런 이 펌프 기능이 얼마나 떨어져 있느냐는 이제 심장 초음파 등 이제 특수 검사를 이제 확인할 수가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이제 그리고 또 이제 심장 근육병, 다른 병은 없는데 심장 근육만 비정상적으로 약하거나 얇아져 있거나 두꺼워져 있는 경우, 그런 경우에도 심장 마비의 위험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럴 때는 이제 심장 마비가 생겼을 때 전기 충격을 주는 기계를 이제 넣는 이 수술이 이제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박동기처럼 이제 비슷하게 생겼는데 박동기보다는 좀 크고, 요 기계가 이제 심장 자체를 이제 잘 보고 있는 거예요. 심장이 정상적으로 잘 뛰고 있는지. 그래서 심장이 이제 마비가 생기는 상황이 되면 기계에서 전기 충격이 나와서 이제 심장을 다시 살려주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이 심장병이 없는데 내가 좀 오래 살고 싶은데 이런 기계를 넣으면 더 오래 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실 수도 있잖아요. 그럼 영생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이 기계 넣는 거에 따른 또 여러 가지 부작용들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심장 기능, 펌프 기능 자체가 정상이다 하면은 이 기계 넣어봐야 전혀 도움이 안 돼요. 오래 사시는데. 그러니까 받으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심장 마비가 생기는 게 걱정이 되신다면은 담당 선생님하고 상의를 우선 받으시고, 또 추가적으로 구체적으로 알고 싶으시면 이제 부정맥 담당 의사들한테 이제 진료를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심장 기능이 정상, 펌프 기능이 정상이에요 라고 이제 말씀드리면 나는 심장 마비가 생길 가능성은 별로 없겠구나 라고 이제 안심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심장 마비 생기는 거를 이제 예방하기 위해서는 동맥경화, 죽상경화증 치료 이제 필요한데, 뭐 약물 처방해 주시면은 그런 약을 이제 열심히 잘 드시는 게 이제 필요하고, 고혈압이 있으면 고혈압 약제 열심히 드셔야 됩니다. 그냥
다른 어떤 음식으로 치료해 보시겠다, 운동만으로 치료해 보겠다 그렇게 하지 마시고 처방해 주시는 약을 이제 잘 드시는 게 필요하고, 다른 심장병에 대해서도 치료를 잘 받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건강한 식습관을 유지하시는 게 필요하고요. 또 운동도 이제 열심히 하셔야 됩니다. 근데 부정맥이 있는 분들은 이제 혈전제를 많이 먹거든요. 그러니까 넘어지거나 다치면 피가 심하게 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너무 높은 산 가신다든지 그러는 것 조금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제 또 넘어지셔가지고 다치면 심하게 출혈이 날 수도 있거든요. 결론적으로는 이제 저희 의사들이 부정맥을 이제 정확하게 진단을 해드려야 되고, 적절하게 약물 치료라든지 시술이라든지 수술을 이제 해드리는 게 꼭 필요하고, 또 환자분들 입장에서는 저 의사만 믿지 말고 본인 스스로가 이제 생활 습관을 개선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술을 좋아하시더라도 술을 끊으려고 노력을 하셔야 되고, 담배 좋아하시는 분들은 담배가 몸에 나쁘니까 담배 끊도록 노력하셔야 되고, 처방한 약이 있으면은 처방약을 믿고 열심히 이제 철저하게 잘 복용하셔야지 부정맥이 완치될 수 있고 조절될 수 있고 건강하게 이제 오래 사실 수가 있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